예, 매주 화요일 이 순서가 있습니다. 이분과 함께 팩트를 총정리하고 팩트체크해보는 순서 마련하고 있죠. 김준일 시사평론가 오늘도 제 옆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목 상태가 좀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일단 사과의 말씀드리고 원래도 별로 안 좋은데 제가 지금 환절기에 조금 이렇게 스트레스도 좀 받아가지고 오늘 병원에 갔다 왔는데 조금 안 좋습니다. 예. 시청자분들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양해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목감기 환자들이 워낙에 많더라고요. 예, 저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이 문제를 안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하나하나 우리가 정리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고 또 김준일 기자나 저나 또 취재 경험이 한 20년 안팎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좀 같이 분석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타임라인을 잠깐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할까요? 예, 아시다시피 2021년 8월 31일에 대장동 의혹 첫 보도가 나왔고 대선 전국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2021년 9월 15일에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김만배 씨, 신앙림 씨가 만나서 여기서 이제 녹음이 됐어요. 9월 20일에 5일 지나서 김만배 씨가 신앙림 씨에게 1억 6,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3월 6일에 몇 달 지나서죠. 한 6개월쯤 지나서 인터뷰 보도가 최초로 뉴스타파에 나오고 그 다음 날 이제 각종 언론들이 인용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이거를 뭐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동안 기사도 많이 생산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포인트를 짚고 질문을 이렇게 좀 드려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첫 번째, 뉴스타파가 최초 보도를 했는데 잘못한 부분이 어떤 지점이냐? 이걸 좀 간추려보고 가죠. 예, 크게 보면 이제 신앙림 씨가 이제 들고 왔잖아요. 정확하게는 이제 신앙림 씨는 뉴스타파의 전문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직 기자 출신이고 여기에서 이런 특정한 뭐 언론 보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검토를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신앙림 씨가 이거를 왜 6개월이나 묵혔다가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의도를 파악을 했었어야 됐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도 궁금하거든요. 왜 6개월이나 이게 묵혔는지. 그 아까 전에 타임라인에 빠진 게 하나가 있어요. 예. 뭐가 있냐면은 2021년 10월 25일에 굉장히 중요한 보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겨레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언론이 보도를 한 건데 2021년 10월에 10월 25일 정확하게 뭐냐면은 대검 중수부에서 이 조우영 씨를 수사를 덮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 보도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조우영 씨가 2015년에는 기소가 돼가지고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는데 윤석열 검사가 있었던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는 그때는 처벌을 안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게 나왔을 때 그때 사실은 이게 신앙림 씨의 보도가 나왔어야 됐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좀 뜬금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왜 윤석열이 뭐 덮었네 안 덮었네가 그전에는 맥락이 없었어요. 근데 이 보도가 나오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보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근데 해필이면 대선 사흘 전에 이게 나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의도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었다 하나. 예. 두 번째는 이제 이거를 12분으로 줄였잖아요. 72분짜리를. 예. 풀 버전을 이제 공개를 했지만은 그 당시에는 12분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게 축약 보도를 했죠. 근데 그 부분이 좀 오해를 살 만한 부분들이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짜깁기 보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짜깁기가 있었는데 그게 의미를 정말 명확히 전달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은 윤석열 후보가 귀책이 있다라는 거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건지 요거에 대한 좀 규명과 내부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 짜깁기 부분도 저희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저게 이제 잘못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당초 녹취 가운데 보여주세요. 이미 다 보도가 많이 됐지만 지금 그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인터뷰에서는 저렇게 김만배 씨가 말을 했죠. 통했지, 그냥 봐줬지. 그러고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고린시키고 김양 부회장도 고린시키고 이랬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당초 대화입니다. 당초 대화. 신앙림 씨 거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박영수가 그러면 윤석열이하고 통했던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그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제 박모 검사가 나오는 거죠? 예. 박모 검사가 커피 뭐 하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이게 박 검사는 그 윤석열 당시 중수이과장의 이제 후임이죠. 그러니까 아랫사람이죠. 예. 그랬더니 이제 김만배 씨가 아니 혼자 거기서 타주니까 직원들이 차 한 잔 어떻게 마시겠어? 뭐 이런 건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부분이 뉴스타파 첫 보도에는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신앙님이 이를테면은 윤석열이하고 통했던 거야? 라고 하니까 박모 검사가 커피도 타주면서 몇 가지를 하고 보내주더라. 김만배가 아니 혼자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통했지 그냥 봐줬지가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저 부분을 뺨으로 인해서 마치
윤석열 검사가 직접 커피를 타준 것처럼 오해를 하고 요거를 덮은 것처럼 오해를 하게 만들었다. 예, 그리고 윤석열 검사가 직접 봐준 것처럼. 직접 봐준 것처럼 예. 오해를 좀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좀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편집상에서. 예, 예. 그런데 그런 잘못을 전제하더라도 뉴스타파의 문제의식이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들도 많아요.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요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가짜 뉴스라고 부르든 뭐 오보라고 부르든 이런 거를 보도함에 있어서 그 타이밍과 내용이 부정확한 거의 문제점이고 예. 이게 그러니까 그 윤석열 검사, 그러니까 대검 중수 이과장이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조우영 씨를 덮었냐나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던 거고 그 부분이 해명이 됐느냐. 조우영 네. 씨는 참고로 대장동 사업 종잣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대출 브로커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제가 그거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서 대검 중수부가 3월부터 11월까지 한 9개월 동안 대대적으로 수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72명을 그러니까 기소를 해요. 70명을 기소를 할 정도로 큰 사건이었고 76명을 기소를 하고 42명을 구속시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부산저축은행의 은행장의 처남이었던 조우영 씨가 그 인간관계를 이용해가지고 1,155억 원을 대장동 초기 사업자들한테 이제 대출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C7의 이모 대표한테 10억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받아요. 이건 알선 브로커죠. 그러니까 이거를 대성 중수부에서 계좌 추적을 해가지고 조우영을 부릅니다. 조우영을 부르니까 조우영이 김만배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니까 내가 변호사 소개시켜줄게 해서 소개시키는 게 박영수. 그렇죠. 박영수 전 대검 중수부장이었고 박영수 변호사랑 윤석열 검사는 같이 예전에 대검 중수부에서 같이 일했던 인연. 가까운 사이죠. 예, 그래서 김만배의 주장은 그래서 최초의 주장은 다 그래서 박영수를 통해서 이거를 무마시켰다라는 거고 실제 조우영이 기소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때 지금 윤석열 검사나 당시 윤석열 검사나 대검 중수부의 얘기는 이 사건은 본류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10억 3천만 원을 받은 것도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2015년에 수원지검이 따로 수사를 해요, 이거를. 같은 사안으로. 같은 사안으로. 그런데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20억 원을 때립니다. 예. 그래서 이게 유죄가 난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는 왜 수사를 안 해가지고 조우영이 4년 동안 활개치게 만들었느냐. 이런 의혹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2021년 10월 25일에 언론 보도로 이제 이어졌고요. 예. 그때 그 의혹이 나온 다음에 이제 이 김만배 보도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녹취를 보도하는 데 있어서 뉴스타파의 오류가 일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수사 무마 의혹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72분 대화요. 그거를 풀 녹취라고 하죠. 이른바. 예. 그 전체 녹취를 그 뉴스타파가 며칠 전에 공개를 했는데 그거를 보면 저도 들어봤는데 예. 정식 인터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사적 대화를 신앙임 씨가 김만배 씨 몰래 녹음을 했다라고 볼 정황들이 많은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봅니까?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반신반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예. 15년 만에 만났잖아요. 예. 15년 만에 만나서 분당에 있는 한 카페에서 72분 동안 하고 심지어는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하니까 이게 사담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몰래 녹음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내용이 단도직입적으로 신앙님 씨가 대장동부터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 궁금하다고. 예.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 72분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 70에서 80%는 대장동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적 대화가 맞나? 그리고 김만배 정도 되는 20년이 넘는 검찰 베테랑 기자가 정말로 이게 녹취되는지 몰랐을까? 그리고 심지어는 이거 보도되면은 나 죽어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김만배가.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님이 보도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게 녹취가 됐든 아니든. 그러면은 이거를 증거로서 나중에 활용하기 위해 기자들은 녹취 많이 하거든요. 예. 이런 상황 물론 양해를 구하고 하지만은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몰래 뭐 녹취하는 경우도 있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취재 윤리하고 문제가 있지만은 저는 그러니까 김만배가 알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예. 형식은 사적 대화지만. 형식은 사적 대화지만.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도 어떤 정식 인터뷰의 모양새는 아니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렇죠. 예, 정식 인터뷰라면 그렇게 정제되지 않은 언어를 막 쓰지는 않잖아요. 보통 그렇죠. 우리가 이게 녹음된다는 걸 인지를 하면. 그런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신앙님 씨가 이거를 몰래 녹음을 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김만배 씨한테 사실 나 이거 녹음했어. 그런데 이거 보도했으면 좋겠어. 라고 상의했을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가능성에 지금 검찰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점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는 돈은 오간 거가 대가성이 있느냐. 하나는 이게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특정 시점에 터트리기를 공모를 했느냐. 둘이 아니면 짰느냐. 예. 요청을 했느냐. 요거는 이제
검찰이 밝혀내야 될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사람들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로 밝혀질 부분이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뉴스타파가 2022년 3월 6일에 보도한 이후에 다음 날 3월 7일부터 많은 언론사들이 보도했고 그 보도한 주체 가운데는 KBS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인용 보도한 언론사들이 잘못한 점은 뭐고 이해될 만한 부분은 어떤 건지 이거는 좀 어떻게 간추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항상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단계별로 다 따로 봐야 된다. 예. 김만배의 의도가 무엇이었느냐, 신앙님의 의도는 무엇이었느냐, 이 둘의 돈은 무엇이었느냐. 그리고 뉴스타파는 3월 4일에 제보를 받아서 3월 6일에 보도를 했는데 돈을 받은 거를 인지를 하고 있었느냐, 뭐 부인은 하고 있지만은 예. 그리고 어떤 뭐 대선에 영향을 끼칠 의도가 있었나 이거를 다 따로 봐야 되고요. 마지막 단에 이거를 인용 보도한 많은 언론. 여기에서는 어떤 경위로 이게 인용이 됐느냐 이런 거를 좀 봐야 됩니다. 제가 당시에 인용 보도된 거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사실은 모든 방송사, 연합뉴스 통신사부터 해서 모든 방송이 다 이거를 했거든요. SBS만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체크를 해봤더니 아니 SBS도 했습니다. 아, 했습니까? 예, 다 했다고 예. 보시면 되고요. TV조선도 했고 MBN도 했고 다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연합뉴스가 3월 7일, 왜냐면 3월 6일 밤 9시에 이게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기 때문에 예. 그 다음 날 이제 대부분 보도가 나옵니다. 3월 7일에 연합뉴스가 김만배, 박영수, 윤석열 통해 사건 해결 보도, 야 거짓말 이런 제목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 측 반론도 넣어서 예, 야 거짓말. 예. 자, 요거가 어디 건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애국께서. 예. 뭐 어디입니까? 김만배 녹취 공개에 여 대장동 뿌리는 윤, 야 생태탕 시즌 2. 그런 형태로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사실 보도를 했죠. 공방의 형태로. 이게 TV조선이고요. TV조선. 예. 김만배 육성, 윤석열이 봐줬다. 윤측 명백한 허위. 이게 예. KBS입니다. 예. 자, 이 김만배 녹취록에 이준석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 권영세 조작의 흔적이 있어. 이게 MBC고요. MBC는 예. 이거 말고도 다른 보도도 있습니다. 예. YTN은 김만배, 박영수, 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국민의힘 거짓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보도들의 무슨 차이가 있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방통위에서는 팩트 체크 시스템을 점검하겠다면서 딱 집어서 KBS, MBC, JTBC만 했거든요. 예. TV조선도 했고요. 채널A도 했고요. MBN도 했고요. 연합뉴스 TV도 했고 모든 방송이 다 했습니다. 예. 제가 다 봤는데 내용이 대동소이해요. 물론 예. 양에는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러면 왜 거기만 하느냐라는 거죠. 제가 막 궁금한 그러니까요. 거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 제가 팩트체크 방법론 전문가로서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의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발 보도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팩트체크 시스템을 점검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에는 그런 거 없고요, 당연히. 유럽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론을 기강을 잡겠다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걸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왜 특별 언론만 하는지에 대해서 방통위가 소상히 설명을 이런 보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인용 보도한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언론사가 했기 때문에 어떤 차별점, 변별점이 있길래 KBS, MBC, JTBC만 문제 삼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하고요. 그러니까 예. 의도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거는 관심법이죠. 그 의도성을 어떻게 그러니까 궁예입니까? 그러면 이제 의도성을 알아서 내가 하겠다라는 건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이제 그런 접근법이라고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끝으로 국민의힘이 지금 강경 대응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조금 이건 좀 과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에서는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할 만한 사안이라고 그렇죠. 봅니다. 왜냐하면 네. 대선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했을 수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를 해도 괜찮고 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봐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의 이제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거를 시나리오, 기획, 뭐 실행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뭐 좌편향 언론과 김만배와 이런 사람들이 다 짜고 쳤다 쉽게 얘기를 하면 큰 그림과 공모가 있다 이런 큰 거잖아요. 그림과 공모가 예. 있다는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주장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정치인은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각 단계별로 다 따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KBS가 뭐 예를 들면 공모를 했다. 그러면 이재명 보도 책임자가 보도국장이나 뭐 예를 들면 정치부장이 이재명 캠프 측하고 문자라도 주고받았던지 뭐 상의를 해야죠. 상의를 뭐 했던지 이렇게 보도하겠습니다라든가. 예, 그런 예. 거를 검찰이 밝혀내든지 국민의힘에서 그걸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식으로 이거를 기획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보도 윤리는 보도 윤리대로 봐야 되는 거고 팩트체크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라면 그거는 검증하면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맞게 해야 된다. 예. 특정 언론을 압박하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불편한 목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저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까지는 반드시 좀 나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다시 병원에 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죠. 김준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